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도덕경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원인을 따르는 자, 도와 함께 걷는 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도덕경의 철학적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도덕경이란 무엇일까요? 도덕경은 중국 고대 철학자 노자가 쓴 것으로 알려진 철학 텍스트로 약 2500년 전 쓰여졌습니다. 81개의 짧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과 인간 삶의 본질, 그리고 조화로운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인 원인을 따르는 자는 도덕경에서 도, 즉 자연의 이치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도란 무엇일까? 단순히 길이라는 뜻을 넘어 우주의 근본 원리, 자연의 흐름, 그리고 만물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도덕경 1장에서 노자는 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명명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는 도가 언어로 완전히 설명될 수 없는 초월적 존재임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원인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도와 함께 걸을 수 있을까? 이는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삶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억지로 뚫으려 하지 않고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이는 도덕경이 말하는 무의, 즉 억지로 하지 않음의 철학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원인을 따르는 자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겸손함입니다. 도덕경 8장에서 노자는 물과 같은 삶을 칭송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든 것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원인을 따르는 자는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려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거나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지 않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단순함입니다. 도덕경 19장은 복잡한 욕망을 버리고 단순함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은 끝없는 물질적 욕구와 정보 과부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따르는 자는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본질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미니멀리즘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하거나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도와 함께 걷는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언제 단순함을 실천해 보셨나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셋째, 유연함입니다. 도덕경 22장에서 노자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이는 고정된 사고방식이나 완고함을 버리고 변화에 적응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좌절하기보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마음가짐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팬데믹이나 기술 발전처럼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많은 세상에서 유연함은 생존의 열쇠입니다. 이제 도와 함께 걷는 삶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적 평화입니다. 욕망과 경쟁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을 따를 때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이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큰 위안이 됩니다. 둘째, 관계의 조화입니다. 원인을 따르는 자는 타인과 갈등을 줄이고 협력과 공감을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듭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삶입니다. 도덕경은 과도한 욕심이 자연과 인간을 파괴한다고 경고합니다. 도와 함께 걷는 삶은 환경을 존중하고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하도록 이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도와 함께 걸을 수 있을까? 실천 가능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명상과 마음 챙김입니다. 매일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연의 리듬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둘째,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주말에 공원에 가서 나무, 바람, 새소리를 느껴보세요. 도는 자연 속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셋째, 작은 선행입니다. 매일 한 가지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이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도덕경의 몇 가지 구절을 통해 원인을 따르는 자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덕경 25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은 땅을 따르고 땅은 하늘을 따르며 하늘은 도를 따르고 도는 스스로 그러하다. 이는 모든 것이 도에서 비롯되며 도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원인을 따르는 자는 이 순환을 이해하고 억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에서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자연을 해치거나 윤리를 저버리는 대신 장기적 조화를 추구합니다. 또 다른 구절, 도덕경 64장에는 큰 일도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원인을 따르는 자가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도와의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현대사회에서 도와 함께 걷는 삶의 도전 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째, 속도입니다. 현대인은 빠르게 움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도는 느리고 꾸준한 흐름을 따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소비주의입니다. 광고와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도덕경은 이에 맞서 소박함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거나 중고품을 활용하는 것은 도와의 조화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와 함께 걷는 삶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덕경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입니다. 원인을 따르는 자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타인과 세상과의 조화를 이루며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도에 가까워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와 함께 걷는 삶에 대해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도덕경의 또 다른 주제를 다뤄볼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